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대표님 혹시 아까 조홍천 최고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양당이 이른바 조국개강, 탄핵개강에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조홍천 의원님이 잘 언급하셨지만은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다시 유형화 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탄핵강을 거슬러 넘어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줬다가 다시 경선시키고 뭐 이런 상황 등을 봤을 때 호떡 공천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언론 기사를 만들어내고 또 흥미를 자아낼 수 있지만은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공천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관위에서 네. 비례대표 후보 저출산 문제에 관한 대표성 있는 분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생각 어떠신가요? 함익병 공관위원이 어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의 자격으로서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특성에 맞는 인재가 여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이름들을 들은 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공관위에서 해당 인사들에게 제한이 들어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모실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지율이 3%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반등 모멘텀이나 전략이나 이런 거 따로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양당의 공천이 워낙 뭐 일부는 제가 막장 공천이라까지 표현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보니까 저는 저희가 뉴스 지면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에서도 언급되었지만은 국민 추천인이 뭐냐면서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에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언론의 보도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병의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그냥 영입 인사를 내리꽂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 저희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고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도 처음에는 다수 지역에서 4인 경선, 5인 경선 이렇게 시켜가지고 현역 의원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실상 결선 투표를 어떤 정확한 기준 없이 붙이는 방식으로 현역 의원을 떨어뜨리려는 식으로 활용한다든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스템 공천 이야기 나왔을 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원래 시스템을 짜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리는 공천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경선 절차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일부러 지연시키게 되면은 지역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거나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든 다음에 나중에 경선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 굉장히 상투적인 면이 있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민주당 쪽의 잡음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의 잡음이 적다고 생각해서 더 나은 공천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뭐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아까 언급했던 유경준 의원이나 아니면은 포항의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특정 계파로 의심을 했다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언론인들도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름을 언급한 의원님들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떠한 소통도 그분들과 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소속된 언론 중에서 접촉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워낙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은 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뭐 컷오프 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실 먼저 위로나 아니면은 이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걸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떤 분들과 어떤 접촉을 한다 이런 것들은 밝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